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부터 만나보시죠. 65세 여성분이신데요. 복부 쪽 비만으로 고생이십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 하루에 커피를 7에서 8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허트림을 계속하고요. 커피로 인한 것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를 많이 드시네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키하고 체중이요. 키하고 체중이요. 네. 저기 키는 155에다가 예, 몸무게는 54kg요. 54kg. 체중은 많이 안 나가시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체중이 늘으신 거예요? 아, 체중은 옛날부터 그대로예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팔다리는 가늘지만 좀 배가 네. 올챙이 배처럼 나온 그런 상황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커피를 네. 드실 때 프림하고 설탕을 넣어서 드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이렇게 빼고 드세요? 다 넣어서 먹어요. 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달달하게 드시나 보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 쉽게 말해서 프림하고 설탕을 빼고 드시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설탕하고 프림을 넣어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아주 해가 될 정도로 살이 좀 많이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커피 용량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커피를 드시되 설탕하고 프림을 빼고 드시던가 하는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시죠? 아, 원래 저는요, 옛날부터 저기 힘든 일을,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요. 네. 식당을 한 30년 넘게 운영을 했는데 그 밥을 하루에 2때밖에 못 먹어요. 네. 그리고 밥을 빨리 먹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똥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게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예. 병원에도 이렇게 가보고 또 호흡 수술도 해보고 싶어서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네. 호흡 수술은 못했어요. 뭐 도로 나온다 해서 안 하고 네. 다른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침도 맞아봤어요. 침 놓으면은 그게 저기 한다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맞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때만 조금 들어가고 도로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그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흡입 수술을 한 당시는 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지나게 되면 흡입 수술한 부위 옆부분에 또 지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를 하게 되면 옆구리에 생기거나 옆구리하고 배를 없애게 되면 엉덩이 쪽에 생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방이 그 자리가 아닌 옆자리에 생기게 되니까 지방 흡입을 하는 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고요. 또 하나는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그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뱃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서 피로하면서 살이 찌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식으로 좀 아마 그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식당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4월 달까지 했어요. 이번 4월 달까지. 네. 최근까지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녁을 몇 시에 먹냐, 또 얼만큼 먹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시나요? 그 식단이 돼가지고요. 아침을 11시 반에 먹고 네. 저녁을 한 5시나 그때 먹으면은 밥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많이 네. 먹는 편은 아니에요. 네. 아마 많이 먹는다고 찌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먹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하고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섭취된 영양분이 바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바로 지방으로 몸에 축적이 돼서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그냥 운동만으로 빼기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에 관한 한방적인 침 치료라든가 식욕 억제가 되면서 지방의 분해가 빨리 되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향도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 보통 우리 그 국소 비만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뱃살만 좀 빼고 싶다, 또는 어떤 분은 엉덩이살, 또 허벅지살, 아니면 이런 팔뚝살, 이런 국소 비만이 사실은 그 치료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 국소 비만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은 그 부분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차가워서. 배가요? 예, 예, 예. 네, 차가워요, 항상. 예, 보통 이제 그 찬 부분에 지방이 잘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같은 걸 하면 그 부분이 온도가 좀 많이 낮게 나오거든요. 아, 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 하면 따뜻한 성질의 한약들을 약침으로 만들어서 그 국소 비만이 심한 부분에 한약액을 갖다가 주입을 하고 그 후에 고주파 치료기나 레이저 치료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약침을 주입한 부분들에 뜨거운 그 열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지방을 속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물렁물렁하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들을 보통 한의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약침 치료나 고주파나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그 온열 치료가 국소 비만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 커피를 7, 8잔 드시는 거에 아까 우리 조동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탕하고 프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설탕과 프림이 없는 블랙커피나 또는 원두커피를 연하게 해서 드시는 거는 그거는 칼로리가 거의 없는데 이 설탕과 프림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 음식을 설탕이나 프림 같은 그런 단 음식을 장기간 계속해서 복용하게 되면은 한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비위의 기능, 위장의 기능이 자꾸 이렇게 저하가 되면서 소화 불량이나 또는 허트림이나 또 신트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커피는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류를 꼭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은 한의원에서 그런 약침 치료나 또 온열 치료를 받으시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시면 꼭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두 분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최대한 양을 좀 줄이고 설탕과 프림도 좀 빼보시고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녁을 조금 가급적 일찍 드셔보는 것도 비만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은요, 네,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네. 잠을 한 2시간, 3시간밖에는 이 평생을 못 자요. 그러시구나. 네, 김인수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아까 조동현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잠을 못 자면. 예, 숙면을 취하셔야지 다이어트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원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잠을 뭐 한숨 우리 어르신 말대로 한숨 주무시고 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제 한 11시, 12시에나 이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요. 한 네. 4시에나 깨면은 그냥 일어나 볼 때도 있고요. 네네. 하여튼 잠을 별로 젊어서부터요. 네. 뭐 힘들게 일도 했지만 식당을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시간, 4시간 이상은 잠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맨날 돌아다니고 그래요. 지금 일을 안 해도요. 잠이 안 아니, 와서. 그 정도 수면을 취하시고 나서 낮에 활동하시거나 뭐 예전에 일을 하실 때 크게 뭐 졸립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런 건 많이 못 느끼셨고요. 아, 가끔 낮에 돌아다니는, 낮에 한 10분씩은 자요. 그럼 안 자면 못 견디니까. 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수면 시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네. 근데 아까도 좀 아까 신경과민 환자분 설명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에 수면에 들기 전에 아까 이렇게 운동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반신욕을 좀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혈자리로 얘기 드리면 지금 환자분 이거 TV 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내관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손목 안쪽에 여기서 한 5cm 안에 들어가는 그 부위를 이렇게 지긋하게 꾹꾹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누워서 잠이 안 오실 때 특히 이 부위를 지긋하게 눌러주시고 주무시면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차시잖아요. 배가 네. 차시면 대부분 이제 바깥으로 열이 돌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을 좀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커피 드시지 말고 특히 저녁 드신 다음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커피는 카페인 물질이 많기 때문에 숙면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좀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 식사 이후에는 커피보다는 될 수 있으면 뭐 생강차라든지 아니면 뭐 별명제차라든지 뭐 대추차라든지 이런 국산차를 위주로 조금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두 분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예.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부 비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상원 원장님, 조금 전에 이 복부 비만 치료 방법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뭐 비만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부위별로 뭐 팔뚝도 있고 다리살도 있고요. 저도 특히나 다리살이 고민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치료 기관이나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그 한의학에서 이제 사상 체질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뭐 태음인이다, 소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이런 그 체질에 따라서 어떤 그 특징들이 다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 살찌기가 가장 쉬운 체질이고요. 살이 찌면은 주로 복부 주위로 체중이 늘어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태음인인데 손목이나 이런 데는 가늘어도 살이 찌면 이렇게 배가 자꾸 나와서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태음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김정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음인들은 전체적으로는 날씬한 편인데 살이 찌면 주로 이 하체 쪽,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이 살이 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지를 입을 때 허리는 맞아도 이 허벅지 쪽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하체 비만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중이 늘면 이 상체 쪽에 목살이나 어깨살들이 많이 늘어나서 상하의 어떤 그 바란스가 좀 깨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체질별로 사실은 비만 부위가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런 경우에 체질에 따라서 저희가 뭐 식욕을 억제시켜 주거나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 약들을 한약들을 처방을 하고 또 식이요법이나 운동 방법들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지도를 해드리면서 국소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비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침을 이용해서 그 국소 비만 부위에 약침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온열 치료를 해서 그 국소 비만을 치료를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한의원에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